미니그랜. 도장에서 검술 배우면서 일자로 들어가서 딱 들어 올리는 그 행동 있잖아. 그게 목을 따는 거더구만. 목을 딴다고? 일자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올리는 거. 이번에 배우면서 알았네. 그 검술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쳐 죽일 놈이라고 하잖아. 그리고 일본은 뭐 목을 딴다 뭐 그런 식으로 사시미 뭐 회칼로 쳐 딴다 막 목을 딴다 얘기를 많이 하잖아. 이런 어원의 근거가 뭐냐면은 그 일본은 철광석이 많이 없었어. 철이 없는 나라란 말이야. 그러니까 일타에 배워야 돼. 일타에 배워. 그러니까 검이 기본적으로 얇잖아. 근데 이제 우리나라부터 해가지고 이제 중국 쪽 칼들은 이제 크지 대검. 그래서 애들이 베어 죽이는 게 아니고 쳐 죽인단 말이야. 그러니까 베어서 죽는 게 아니고 그 큰 대검의 무게에 실린 그 힘 때문에 그 쳐 맞아서 죽는 거란 말이지. 우와, 이거 역사 고증된 겁니까? 멋있다. 내가 그때 한번 관장님한테 얘기 들었던 부분들이, 그러니까 그 중국 쪽이나 우리나라 때는 철광석이 그래도 어느 정도 풍부하니까 검 자체를 만들 때도 이제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지. 그리고 갑옷도 이제 단단하니까.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전국시대 때도 솔직히 그 갑옷이라는 개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. 지금도 고증돼 있는 영화들을 보면은 거의 뭐 학가마에 뭐 그 갑옷을 입은 것도 걔들이 개화 정책을 일어나가지고 외국의 문물들이 들어온 후에 이제 갑옷이 정착된 거지. 그 전까지 그럴싸한 뭐 갑옷들은 없었어. 그러니까 걔들 맨날 밤에 암살하고 그랬던 거잖아. 치졸하고 비겁한 애들이지. 그래?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경우는 그냥 딱 오와 열을 맞춰가지고 돌격해가지고 싸우잖아. 그런 것들이 있지. 싸움의 방식도 그렇고 검 같은 경우에도 올라오는 것도 그렇고. 그러면 조총이 있기 전까지 외구가 잘 침략하지 못한 거는 순전히 그런 기술력 차이였다? 그치. 그런 것도 있지. 야, 검술에서 또 이렇게 역사가 들어가네. 나는 그 검도하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일자로 들어가서 팍 올리는 게, 나 그 의미를 몰랐는데 그냥 선생님이 목 따는 거라고 얘기해 주셔갖고, 그렇구나. 그래, 뭐, 피 털기, 뭐, 그런 자세들도 있잖아. 그, 일본 애들이 그 사무라이 정신으로 인해가지고 그 싸움할 때 어떤 격식을 차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더 많이 죽었어. 쓸데없는 도와 예를 지킨다고 뭐 하면서 하는 것들이. 웃은 것들이지. 근데 그것도 뭐 메이지 끝나고 나가지고는 뭐 거의 뭐 유야무야 없어졌지. 얘 때문에 죽었다고? 나 그런 얘기는 생소한데? 뭐를? 얘와 격식을 차리다가 명예 때문에 죽는 애들이 많았잖아. 사무라이 애들이 원래. 그럴 수밖에 없어. 걔들은 도망을 못 가잖아. 그거는 이제 무사 집단의 경우고, 이제 백성들은 이제 쇼군만 바뀌는지 백성들은 이제 영향은 없고. 큰 의미 없었지. 어차피 그래서 일본이 한국을 침략했을 때, 조선을 침략했을 때 쇼군만 잡으려고 간 거였고. 그러니까 지들 나라 방식만 생각한 거지. 근데 백성들이 반항하고 그래갖고 깜짝 놀란 거고. 생각을 못했지. 자기네들은 몇 번이고 어차피 봉건주의 사회에서 백성들이 뭔 상관이냐, 영조들끼리 싸움이지.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의 속국으로 알았던 거지. 그러니까 저 한국의 왕만 잡으면, 인조만 잡으면 된다 해가지고 그랬던 거지. 선조만 잡으면 왕은 된다. 왕은 없지만 백성들이 일어나고. 그렇지. 36개 선조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잘 도망다녔냐. 걔들도 빨리 올라왔는데 선조도 빨리 도망갔어. 대단한 거야. 그치. 대단한 애들이야. 미니그랜드. 풀무원에서 1인 가구를 위해서 순두부 패키지를 개발해서 히트를 했었어. 소량으로 나오는 거야.
아예 조금씩 알지? 뭐 그런 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.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의 얘기를 들었을 때는 좀 약간 좀 아니라고 얘기하겠지만 1인 가구에 맞는 그게 음식점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야. 좀 더 저렴하면서 뭐 3, 4천 원인데 딱 적당히 먹고 이렇게 빠질 수 있는 정도.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해? 그게 지금 인천에서 있어요. 1인분짜리가 1인? 아닌 점 5분 해가지고 뭐 짜장면 4,000원, 뭐 볶음밥 뭐 4,500원 정도 하는데 글쎄 나는 그냥 0.5인분을 생각을 안 해봤어. 나는 1인분도 양이 적은 사람이라서 와이프랑 먹었을 때도 대부분 식사를 3인분을 시키니까 전혀 나한테는 합리적이지 않은 소비가 될 수 있지, 더욱더. 근데 그러니까, 뭐 0.5인분이나 하든가 지금 1인분에 근데 그거는 공략할 수 있는 대상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. 아, 그래? 그냥 적당하게 1인분 먹고 나가지고, 근데 워낙 가격적인 부분에서 만약에 뭐 판교나 뭐 서울 강남이나 기본 평균 음식 단가들이 높은 데에서는 아마 뭐 0.5분을 해가지고 그냥 가격적인 면에서 조금 다운 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시장은 형성될 수 있겠지만, 그거를 제외한 뭐 경기, 인천 뭐 그런 데들 지방 도시들은 뭐 단가 4,500원 여기다 뭐 한 1,500원 보태가지고 6,000원짜리 볶음밥 많으니까 굳이 뭐 4,500원짜리 해가지고 양 적게 먹을 필요 있나 그거지. 근데 뭐 서울 강남 같은 경우는 뭐 볶음밥 하나에 11,000원이다 싶으면 가격적으로도 부담스러운 거고, 이런 데들이 뭐 5,000원에 0.5인분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시장 형성이 되겠지.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6,000원, 6,500원에서 총 1인분 먹을 수 있는데 이거를 4,500원에 판다고 그러면 뭐하러 그걸 먹어. 6,000원짜리 먹고 말지. 그치. 그러니까 이게 평균 단가가 높은 데서는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음식 단가가 낮은 데서는 별 효용성이 없다. 그래서 시장 형성은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. 근데 먹고 싶은데 2인 미만은 안 팝니다. 뭐 그런 것도 있잖아. 그런 건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해. 그런데 좀 어려울 것 같고. 왜냐면 1인분 손님들이 없는 게 아니니까. 근데 그게 대부분 그 식당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그 테이블 회전수를 생각하고 테이블 객단가를 계산했을 때 한 명이 와가지고 그 테이블 차지하는 게 솔직히 적은 건 아니거든. 그 시간도 할애해야 되고 뭐 세팅도 해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2인분 메뉴를 뺀다거나 아니면은 뭐 2인분이 꼭 나가야 될 메뉴들은 또 있어. 2인분을 만들어야지 맛있는 음식들이 있단 말이야. 우리 가게 같은 경우는 오징어 제육 같은 경우는 1인분을 하면 맛이 없어. 맛이 짜. 근데 2인분을 할 경우 어느 정도 양이 좀 되니까 이게 밸런스가 좀 맞아진단 말이지.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2인분을 만들어 놓는 거고. 그런 것들은 있지, 아무래도. 2인분을 만들어서 1인분으로 팔면 되잖아. 볶을 때 2인분을 볶아야지 맛있다니까. 그 야채나 뭐 그런 게 섞이는 게. 우리 가게도 2인분을 볶았을 때 더 맛있어, 1인분보다. 왜냐면은 그 후라이팬 와기를 가열을 하고 뭐 1인분에 200g 넣고 400g 넣으면 온도도 딱 적당하고 그리고 볶는 속도도 거의 더 좋고 향도 더 많이 나고 맛도 더 좋아져. 그리고 거기 고기에서 나오는 그 비계 기름이랑 양념이랑 조화되는 맛도 있을 거 아니야. 그게 2인분에서 3인분 정도가 딱 베이스가 딱 좋아. 음식 컨디션이 딱 좋아진단 말이지. 몰랐던 얘기네. 1인분과 2인분이랑 3인분이 다 맛이 뭐 짬뽕이나 뭐 그런 건 다 가졌을 있는데 볶음 요리류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이가 있어. 그냥 사장님의 내가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음식 컨디션. 만약에 내가 뭐 제육볶음을 할 때, 직화 제육볶음을 할 때 5인분을 한 번에 볶으면 또 컨디션이 떨어져. 음식이 맛이 달라진단 말이야.
4인분까지가 딱 음식 컨디션이 그래도 기본은 하는 거고 5인분 할 때는 그 밸런스가 좀 무너져가지고 맛이 좀 떨어져. 음식 컨디션이 안 좋고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4인분 이상은 안 볶지. 한 웍에다가. 이거 모르는 분도 많을 것 같아, 이런 사실에 대해서. 음식 하시는 분들은 그걸 모르면 안 돼. 왜냐면은 5인분을 한 번에 했을 때랑 4인분 한 번에 했을 때 어떤 게 음식 컨디션이 가장 좋고 음식 맛이 밸런스가 좋은지는 알아야 돼. 아니, 소비자 입장에서도 맛이 변하는 짬뽕집들이 있단 말이야. 뭐 직화 짬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야. 한 번에 왁에다가 뭐 오징어랑 돼지고기 막 그 불만 내려고 하는데 바쁘다 보면은 막 5, 6인분 한 번에 막 해버린단 말이지. 그럼 맛이 조금 예전보다 뭐 깊이가 좀 떨어져. 그러면 100%야. 이 사람이 음식 하는 양에서 좀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구나라는 그런 게 좀 있어. 전문성 있는 대답 좋습니다. 그럼 다음 전문성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. 랍스터가 학교 급식으로 나왔던 게 이제 논란이 되기도 했어. 이슈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. 그 논란이라기보다는 이슈였죠. 그치. 이제 그 영양사가 퇴직해서 대기업에 들어갔어. 알아봤어. 그래서 이분 저기 그 유퀴즈도 나왔었지. 대단하시지. 그 학교의 한 끼는 고작 3,800원. 그럼에도 랍스터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영양사가 직접 거래처를 잘 확보를 하고 좋은 단가를 찾아서 본인이 손수 발로 뛰고 노력이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랍스터를 먹었고 그게 너무나도 이제 전국적으로 큰 화제가 됐습니다. 장난 아니었지. 이런 식자재 조달 이런 것도 이제 뛰면 가능하긴 하다라는 걸 보여줬는데 이게 지금 사업하는 입장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해? 내가 랍스터 같은 경우는 모르니까 생물이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수입 무자잖아. 모르겠어. 그쪽 시장 상황을 모르니까 뭐 내가 가타부터 말을 못했는데 뭐 되니까 이렇게 했겠지? 안 되는 거 같다고 우격조전한 건 안 되고. 근데 이 사장은 어쨌든 유통까지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정말 유통사를 잘 알고 나면은 진짜 싼 값에 제공을 할 수 있긴 하다. 한국의 수입원이랑 쇼부를 치는 게 아니고 만약에 현지 수입업자랑 쇼부를 쳐가지고 역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한국 수입업자랑 금액을 뭐 수입 거기 이제 현지에서부터 단가 조정을 해가지고 들어온 거면은 가능할 수 있겠지. 그리고 기간을 좀 넓게 급하게 잡지 말고 그리고 뭐 환차익도 있을 테고. 랍스터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거는 아니잖아. 그러니까 수입할 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뭐 긴 시간을 좀 협약을 해가지고 하면은 못할 것도 없겠지. 그리고 뭐 개인별로 그러니까 수입원 사람이 뭐 이번 정도는 한번 제가 서비스 한번 해보죠라든가. 그런 것도 있지. 서비스가 아니면은 이 가격을 맞추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.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금액들이 있어. 가끔 가다가 나온다고. 그거는 사람과 사람의 그 비즈니스에서 나올 수 있는 거지. 이게 절대 그 개인 간 거래량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어떤 이해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금액들이 아닌 것들이 있단 말이야. 그거는 사람 감성이 끼어 들어가는 거지. 이해 구도가 좀 달라지는 거고. 이익을 보기보다는 그냥 이 정도는 뭐 서비스로 내가 하겠다. 아마 왜냐면은 저 사람이 랍스터를 해가지고 한번 배식이 한번 했단 말이야. 그러면 다른 데도 연달아 랍스터가 나왔어야 되는데 내가 알기로 다른 데도 랍스터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어. 그럼 왜냐면은 그리고 그때 랍스터 나왔는데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급식 메뉴의 랍스터가 이제 보편화되어 있는 음식 메뉴가 됐다라고 했으면은 랍스터 금액 자체가 낮아진 건데 그게 아니고 뭐 일시적인 이벤트성으로 했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1대1로 이해관계 없이 그냥 싸게 감성에 비벼서 이제 물건을 받았다는 게 이 수입원도 그냥 뭐 저희 거래처니까 요거 한번 제가 서비스 한번 드릴게요. 뭐 한 200마리 산정이면은 뭐 이 정도는 제가 한번 해보죠. 뭐 그런 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납품업자라고 하면은 그런 식의 이해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. 전문성 있어. 전문성 멋있어. 미니그랜. 한국 사람이 세 끼를 먹으면서 반찬을 김치랑 이렇게 꼭꼭 다 이렇게 챙겨 먹잖아. 찌개도 있어야 되고
지금 과하게 식단을 먹고 있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? 과하지. 근데 중국만큼은 안 먹으니까. 그래서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아침에 빵하고 이제 베이컨하고 간단하게 달걀하고 먹는 건 어떻게 생각해? 외국 애들은 워낙 또 건강하잖아. 우리나라는 또 잘 얻어 먹어야 되고, 우리나라처럼 또 사계절 있는 나라들은 또 겨울에 또 굶어야 되고, 봄, 여름, 가을 때 체력도 이렇게 보충하고 힘든 겨울 날라면은 그 정도 먹어야 되지 않겠어? 겨울을 나야 되기 때문에. 미니그랜. 이 사장도 한식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사장의 식당의 분위기는 30, 40대를 타깃으로 하고 산업단지에 식당이 위치하다 보니까 점심 장사로 직장인들을 모시고 계세요. 이 집의 장점은 이 사장이 직접 식자재를 유통하다 보니 좋은 품질의 재료를 공수해 옵니다. 마치 전에 나눴던 영양사가 좋은 재료를 공수받은 것처럼 이 사장이 좋은 재료를 직접 공수해 오고 있고, 아주 그래서 싱싱하고 음식들이 약간 간은 좀 되어 있고, 규빈처럼 이제 굉장히 맵찔이고 저염식으로 먹는 사람이 아니면은 진짜 이거 완전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메뉴들이 많이 있어요. 어떤 메뉴들이 있죠? 뭐 직화, 불고기, 뭐 청국장, 우리나라 사람들 그 남자 40대 남자들, 30, 40대 남자들이 가장 남자들이 좋아하는 대표적 음식들이지 뭐. 제육, 돈가스, 김치찌개. 그것만 뭐 남자들 뭐 환장하죠. 냉삼도 있고. 응, 냉삼도 있고. 그냥 내가 다 신메뉴 없어. 못 만들어 이제. 만들면 안 돼. 어쨌든 만들어서 지금까지 또 메뉴가 된 거잖아, 신메뉴로. 그렇지. 내가 이거 인수해가지고 메뉴가 한 4개, 5개 늘었지. 그리고 이 집 무엇보다 이제 쌀로 장난치지 않습니다, 이제. 그쵸? 그렇지, 아무래도. 이제 식당 쌀을 먹으면은 보통 이제 푸석한 쌀들이 되게 많아서 이거 싼 쌀이다 그런 느낌이 있는데, 이제 이 가게에서 먹으면은 아주 기름진 찰진 쌀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.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엄마랑 우리 이모들이 좀 밥을 잘 못해. 밥 잘하시는 분들은 진짜 안 좋은 쌀 갖다 줘도 진짜 찰지게 잘하는데, 우리 엄마. 그게 비율 차이야? 기술 차이야. 베트남 쌀과 갖고도 기름진 쌀을 많이 쓸까요? 그거는 저기 원료가 안 좋으면은, 그리고 워낙 자체 품종 자체가 다르잖아. 베트남 쌀은 다른 집 갔는데 되게 푸석한 한국 쌀 같은 데도 푸석한 쌀인 거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비율 쌀이 안 좋아서가 아니고 밥이 오래됐거나 밥을 한지, 아니면 기본적으로 쌀 자체가 안 좋거나 뭐 그런 거지. 근데 지금 비율 차이라며, 기술 차이라며. 압력솥 기준. 근데 뭐 다 있어. 밥 잘하시는 분들은 뭐 밥 진짜 뭐 안 좋은 거 갖다 줘도 밥 잘하시고, 뜸 들이는 시간이랑 뭐 그런 것들을 뭐 미세하게 조절하시는 분들이 계셔. 물 조절이랑. 당연히 그건 티가 나고. 오, 전문가. 이 사장의 가게는 명항역 쪽에 있죠? 명항역 쪽에 있죠. 명항역 2번 출구. 뭐 그치.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? 2번 출구인데 조금 약간 좀 들어가야 되잖아. 그렇지. 한 100m 정도? 2번 출구로 나와서 우측으로 돌아서 가게가 저기 있나 싶은데 조금 가면은 나오네. 그렇지. 우리가 그러고 있지. 이 사장의 가게는 가격도 착하지만 반찬도 무한리필이에요. 맛있게 양껏 덜어 드시고 배부르게 드셔보아요. 점심에는 직장인들로 혼잡하니 점심 브레이크 타임 지나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. 명하역 2번 출구 나오자마자 우측 돌아서 쭉 걸어가면 택시회사 지나 나옵니다. 꽃돼지 식당. 이름이 꽃돼지예요. 꽃돼지 식당 당당당당당.